안녕하세요, 힐링수익입니다. 저병의 속도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많이 들면 안됩니다. 몸이 앞으로 쭉쭉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물론 저병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요령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쌓기까지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다른 영법에 비해 저병은 부상 위험성이 크고 피로도가 빠르게 쌓입니다. 낮고 빠른 저병 연습하기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치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이름하여 스케이트 드릴이죠. 어떤 것일까요? 예전 영상 중에 스케이트 드릴에 대해 가볍게 다뤘는데요. 오늘은 무겁게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있는 상황에서 물을 뒤로 잡아당기는데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머리는 오로지 전진 앞으로입니다. 머리를 많이 들면 무조건 손에다 호흡할 정도만 가볍게 들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병킥과의 박자인데요.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출수킥, 차렷 자세에서 천천히 팔을 앞쪽으로 돌린 뒤 입수킥 하면 됩니다. 물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저병하는 동작을 두 가지로 구분 지었는데요. 출수하고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다려주고 속도가 정지하기 전에 팔이 스트로크 되는 장면입니다. 실제 이 동작을 연습할 때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는데요. 아니, 왜 내 팔만 차렷해서 멈추지 않고 팔이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뇌의 운동신경계가 몸으로 전이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냅다 돌리는 저병만 해왔지 당기는 과정에서 스탑을 안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출수킥, 입수킥, 박자 맞추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유형 발차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스케이트 드릴 중에 팔이 물에 걸리면서 리커버리 되는데요. 이 동작을 연습할 때는 물에 걸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기는 과정에 집중하고 몸이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것만 해도 이거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물론 어깨 윤성이 좋다면 물에 닿지 않고 팔의 리커버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팔 당기는 동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기는 동작 이후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저병처럼 팔을 돌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몸의 통제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당기고 난 뒤 차렷 자세로 2-3초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병을 잘하는 사람들이 스케이트 드릴도 잘합니다. 수영장이지만 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쭉 나가는 것이 포인트이죠. 기본 베이스는 자유형 발차기를 하고 있지만 팔에 힘을 줘 몸이 앞으로 나갈 때는 잠깐 정지해도 됩니다. 머리를 살짝만 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을 앞쪽으로 더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현님은 어깨가 참 유연하죠. 사실 저렇게 정지된 동작에서 스트로크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보통 저병은 팔을 물속에서 마지막 당기는 과정, 즉 피니시 단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팔이 회전되는데요. 캐치 동작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비교적 약하게 물을 잡다가 팔이 뒤로 가는 과정부터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팔이 회전할 때 수면 근처 물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강하게 물을 잡아 막상 뒤로 당길 때는 힘이 부족해지죠. 물론 근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물을 잡고 피니시 단계에서는 더 강력하게 됩니다. 웨이브의 상승, 저병킥, 팔 당기기 이 세 박자가 딱 들어맞아야 팔이 쉽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팔이 움직이는 연계 동작에서는 정지된 차렷보다는 어깨 회전이 편하다는 말입니다. 차렷하고 멈춰있는 팔이 물에 걸리지 않고 회전시키려면 어깨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대부분 회원들은 이렇게 차렷 자세에 있다가 회전이 되면 물에 걸린다는 사실. 그러나 물에 걸린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력한 어깨 유연성은 아니지만 저병킥과 팔 당기기 그리고 웨이브의 상승, 곡선으로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강점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물잡기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벌어진 팔을 차렷 자세로 끌고 와야 되는데 다시 좁혀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어진 팔이 좁히는 과정은요. 물속에 팔을 놓고 차렷 자세로 가기 위한 동작일 때입니다. 지금 선수의 팔 동작은요. S자 물잡기보다는 I자 형태에 가깝게 물을 캐치하는 모습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S자 물잡기, I자 물잡기 등 다양한 형태의 물잡기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자주 하면 내가 저병을 할 때 어떻게 물을 잡아야 유리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시청자 입장, 오른쪽 회원님은 물속 자명인 줄 알고 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드릴의 물잡기는 기다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 측면에서는 S자 물잡기가 더 앞으로 잘 나아가겠죠. 물속 영상을 통해 과연 나는 힘있는 물잡기를 하고 있는가, 팔 한방에 몸은 미끄러져 나아가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당기면서 팔 스트로크 되는 장면, 여기서 팔박자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저병킥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차렷자세에서 팔을 자주 돌리는 경우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어깨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팔을 복귀할 때 한 바퀴를 돌리지 않고 물속 자명 팔 동작처럼 팔을 모아서 앞쪽으로 복귀시켜도 됩니다. 하나의 노하우죠. 어깨가 팔팔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면 위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주 하면 어깨 유연성이 좋아지거나 악화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말. 자, 시선 처리는 바닥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팔을 당기고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필요 이상의 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팔을 당기고 차렷하는 경우 몸쪽 가까이 붙이면 되는데 그 이상 위로 올라가면 힘이 분산됩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는 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스케이트 드릴 연습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제 저병에서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자, 확실히 팔에 강력한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보약 먹고 저병한다고 없던 힘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와우, 힘이 넘칩니다.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껴지는 건 과연 저만의 착각일까요? 이게 바로 스케이트 드릴의 효과입니다. 평소 위로만 솟구치는 중년의 회원님들도 스케이트 드릴 한 방이면 앞으로 뻥뻥 나가지요. 지금은 20대 청년. 제자리 차렷자세에서 혹독하게 팔을 돌리다가 웨이브와 저병킥을 만나니 그냥 날아다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 몇 번 스트로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대단해요. 물속 도핑기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안 튀어나오고 한참 시간 끄다가 저병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 저병만 보면 누가 대학생 딸이 있는 어머니라 생각할까요? 많이 낮춰서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물론 뒷모습만요. 오늘 스케이트 드릴을 너무 열심히 하여 어깨에 살짝 무리가 오신 회원님, 그래도 한팔 저병으로 대신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팔 저병으로 도저히 힘들고 못 가겠다 싶으면 다른 영법보다는 저병과 관련된 한팔 저병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 되겠죠. 왠지 스케이트 드릴을 해서 그런지 한팔 저병도 전보다 더 잘해진 느낌입니다. 스케이트 드릴 꾸준히 하면 물속 자명도 잘해집니다. 강력한 물잡기 한방, 동작이 비슷하기 때문에 평형킥만 넣는 순간 물속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이상적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숨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자명, 기술 부족으로 몸이 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스케이트 드릴을 꾸준히 연습하면 저병도 잘해지고 자명도 발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 쌍타 일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속에 자명 팔 동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스케이트 드릴 동작을 시켜놓으면 영 시원차지가 않습니다. 벌렸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차렷 자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스케이트 드릴을 꼭 경험해봐야겠습니다. 자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디 부분에서 내 몸이 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